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5년 6월 16일 월요일날 매매할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3일날 금요일날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면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0.47%까지 하락을 했다가 종가는 0점 마감을 좀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5일선을 깨지 않으면서 상승을 이어가다가 처음으로 좀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좀 더 하락폭이 컸고요. 마이너스 10%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 6월 13일날 확실히 이제 전쟁에 대한 그런 이슈, 특히나 이제 중동 쪽에서 나는 이런 전쟁은 유가를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유의 가격을 자극을 해서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큰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석유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을 좀 보면은 12일날 이때 상승했던 종목들을 좀 봤을 때 그 전날에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서 상승을 했던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23 상승했던 종목이 한 번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좀 시장의 돈이 석유 전쟁 관련된 종목들로 좀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흥하해운도 결국에는 이 전쟁이 되면 바다를 경유해서 운송을 하는 이 해운업 자체도 운송을 할 때 이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바다를 통제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유가가 상승을 하면은 이런 해운주는 원유의 사용량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이런 해운 쪽에서는 이 비용을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흥하해운이나 STX, 그린로지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방산 테마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도 방산 테마로 해서 상한가를 좀 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풍산도 방산주. 최근에는 또 이제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부터 해가지고 전쟁 가능성 이슈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 방산주가 좀 그동안에 좋은 흐름이었는데 풍산 같은 경우도 이런 박스권을 계속 돌파해주는 모습이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일선을 깨지 않으면서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매매를 어떤 걸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종목을 찾을 때는 이렇게 거래대금을 좀 이렇게 내려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그 등락률 상위 그 상한가부터 해가지고 등락률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찾아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거래대금 등락률 이렇게 가장 낮은 순부터 해서 종목을 보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어떤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했을 때 만약 나는 여기까지 떨어지면 매수를 해봐야겠다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에르코스라는 종목은 제가 실제로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올렸지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좀 해서 올라갈 때 좀 정리를 했던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결국에는 상한가를 갖고 그 상한가 다음 날에 거래대금이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제 끼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할 때 거래대금이 얼마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을 했고 이런 모습은 결국에는 세력이 물량을 정리를 하면서 내려오는 건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4등분선을 좀 그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한 15,300원까지 오면은 그때 한번 매수를 하는 편인데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한번 이런 식으로는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종목을 하나씩 좀 내려보면은 또 매수할 종목들이 한두 개씩은 나옵니다.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은 이제 매수를 해보는 거고요. 원익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좀 강하게 이렇게 또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고 만약 이런 종목이 얘는 이제 또 이렇게 빗각이라는 걸 한번 이용해서 이렇게 좀 그어봤을 때 4등분선을 또 마찬가지로 이런 저점 라인을 4등분선의 저점으로 긋고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여기가 이제 빗각이라서 1,000원짜리가 확실히 매수하기엔 좋지만 여기까지 안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 5,300원까지 혹시나 이렇게 갑자기 떨어져 주면은 이 21선 이 노란색 선이 21선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21선 근처에서 반등을 기대해보고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모든 종목 이렇게 막 역배열로서 떨어지는 종목을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런 인스코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떨어질 때 매수를 해봐야겠다. 아까 얘기했던 에르코스처럼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서 상승을 크게 했던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봐야겠다. 떨어지면 매수해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서 종목을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때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라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4등분선 그어가지고 한 이런 자리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한 51선 되겠구나. 여기 지금 21선에서 버티는데 만약 여기까지 떨어져 주면은 한번 매수를 해봐야겠다. 그런 관점으로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빗각도 한번 그어보면은 한 65,000원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이런 51선 자리에서는 매수를 받아볼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하락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앞에서 이런 식으로 좀 돈들이 들어왔던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놓고 얘가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이렇게 4등분선 그어서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매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종목을 이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돈들이 한번 들어왔고 이제 하락이 멈출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이 멈춰갈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종목을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손절 잡고요.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할 때
결국에는 계속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하락하는 종목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런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눌릴 때, 조정이 올 때 이렇게 한 28,7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해봐야겠다라는 식으로 계획을 짜고 매매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이제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막 석유 쪽으로 이렇게 막 돈들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한다고 치더라도 따라 살 필요 없다는 거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눌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매매를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씩 좀 잠깐 보면은 또 하락을 많이 했던 종목들이 있을 거니까요. 인투셀 같은 경우도 그래도 뭐 거래대금이 좀 터지면서 상승을 했는데 얘는 조금 뭔가 애매한 게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차트가 좀 없구나, 얘는 좀 패스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고, 하나 같은 경우도 최근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는데 얘는 한번 이런 저점 라인을 손절로 잡고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종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매수가가 한 이쯤 되겠죠. 한 78,700원 정도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계획을 짜면서 이제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목 이런 관점으로서 아무튼 돈들이 들어오는 거를 파악하고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번 영상의 좀 결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14 이렇게 상승을 했던 종목들부터 해서 아니면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매매를 했던 그런 종목들을 좀 보면, 제가 실제로 이제 매수했던 종목들이 에르코스라는 종목도 있고요, 전진바이오, 그 다음에 우리산업홀딩스 몇 개의 종목들이 있는데, 결국 이런 종목들은 똑같은 방법인 이제 상한가 다음날 이날 거래대금 터지는 걸 보고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혹시나 이제 매매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에르코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4등분선을 긋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우리산업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1차 매도하고 다시 본전가까지 내려오면은 전량 익절을 했고요. 시선 AI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그 다음날에 바로 매수가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올라갈 때 정리를 또 했고, 코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는 안 됐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매수를 했고 올라갈 때 정리를 하는 식으로 종목을 봤습니다. 컴투스홀딩스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잘 했거든요. 이게 뭐 매수가를 뭐 지금 뽑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나 보면은 10일 날에 종목 선정을 했던 거는 JST나는 안 됐고요.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제로 매수가를 전날에 이렇게 올려놓고, 에르코스도 결국에는 미리 선정을 했던 그런 가격입니다. 1,900원 보시면 1,900원이 여기거든요. 잘못 말했네요. 19,000원. 이런 자리에서 그냥 매수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올라가면은 정리하는 식으로, 결국에는 이 매매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것도 뭐 충분히 좋고 한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한가 매매 방법은 결국에는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이 시장에서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시장에서 강하고요. 그 다음날에 근데 거래대금이 더 터지면서 상승을 했다는 거는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매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매수하고 싶어했던 사람들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밑에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려고 하겠죠. 그럼 그 매수하는 그런 물량으로 해가지고 매수를 했을 때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로서 이렇게 상한가 다음날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오늘 좀 내용을 결론하면은 전쟁 이슈들도 좀 있고 해서 좀 되게 시장이 이제 돈들이 또 이쪽으로 움직일지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분명 눌렸을 때 이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 통해서 내려보면은 오늘 하락을 했던 종목들 위주로 선정해서 앞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을 위주로 한번 매매를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던 거는 확실히 종목이 강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종목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